반갑습니다. 서승호입니다. 음식과 요리, 그 다음에 원테이블 레스토랑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슈퍼토크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가진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서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어떻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만큼이나 소중하게 짧은 시간에 적용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 요리하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코스도 있을 테고, 메뉴도 있을 테고, 매너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와인도 있을 테고, 치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료를 보면은 음식을 반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하는 재료들을 몇 장면 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과일이면서 채소로 취급되는 그런 야채입니다. 원래는 과일인데 지금도 보면은 백화점에 가면은 야채 코너와 과일 코너의 중간쯤에 있고, 가락시장에 가면은 지금 과일 가게에서 팝니다. 분명히 야채 가게에서 팔지 않고. 이 토마토의 구성을 보면은 외피와 내막과 씨앗과 그리고 즙과 젤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이 토마토를 무역 관세 때문에 무역 전쟁에도 이렇게 도마에 올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린빈스입니다. 그린빈스라고 해서 부위를 나눠서 볼 때 얘는 껍질을 먹는 그런 콩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그런 말을 콩을 비유해서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작년 겨울과 같은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았죠. 이 야채는 일반 고기보다도 더 비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미입니다. 도미인데 도미의 일종인 깨도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생선의 도미의 눈과 피부를 보면은 얘는 저희가 볼 때 약 1시간 정도 전에 숨이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사후경직이 일어나면서 단단한 형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 12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전혀 생각지 못할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요리라는 것이 어떤 타임이나 아니면은 어떤 때 칼을 대고 어떤 때 열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조금 자세가 민망하긴 한데 얘는 토끼입니다. 토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재료 중에서 육류 중에서 가장 지방이 적은 그런 육류 중에 하나입니다. 부패를 하려면 지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부패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방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랑스에서 제가 요리를 하면서 가장 처음 토끼 요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좀 기억에 남기도 하는 요리입니다. 라브리라는 등심과 스튜 요리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은 쇠고기입니다. 쇠고기는 송아지와 그 다음에 큰 소로 나뉘어집니다. 송아지 같은 경우는 저철분 사료를 먹이고 운동을 적게 시키면은 근육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또한 쇠고기는 지금과 같은 굽기를 위한 저런 스테이크 종류는 보통 미국 쪽에서 약 거세한 지 3년 된 그런 숫소를 많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음식 문화 자체가 탕과 그 다음에 찜과 갈비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데서는 또 새끼를 한번 낳은 암소를 선호합니다. 각 문화나 아니면은 소비 선호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느껴지죠. 우리나라가 특히 삼겹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음식을 서비스하는 유형은 안락객들하는
그런 일품 요리와 코스 요리로 나뉘어집니다. 전에는 앙뜨레 플라 데세르 해서 되게 짧은 코스가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소비층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조금씩 많은 코스로 이렇게 원하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그런 스타일이 나온 게 한국에서는 저희 집이 아마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보편화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좀 전에 보셨던 토마토를 요리에 응용한 겁니다. 토마토와 관자를 에피타이저로 내놓은 겁니다. 지금 토마토는 레몬이나 식초를 전혀 쓰지 않아도 상당히 신맛이 납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건조를 시키면서 산이 강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는 토마토하고는 전혀 다른 텍스처가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푸아그라입니다. 푸아그라는 거의나 보통 오리의 간을 말합니다. 실제로 거의간 하는데 약 한 8, 90%는 오리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이태원에 레스토랑을 하기 전에 나미띠에라는 레스토랑에 있을 때 8년 7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했던 요리 중에 하나가 이 푸아그라입니다. 약 10초 정도, 한 면이 약 10초 정도 소요되는 그런 순식간에 하는 요리입니다. 가장 맛있는 요리라고 하는데, 맛을 평가할 때 얘는 부드러움과 아주 농후한 그런 맛을 표현합니다. 진하고 농후한 표현을 씁니다. 자, 다음 요리는 대구 요리입니다. 겨울철 별미죠. 겨울철 별미 대구인데, 이 생선도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을 끓이면 대구 요리 같은 경우 굉장히 맑다 아니면 깨끗하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죠. 요리사들 중에서 대구 요리를 이렇게 구울 정도가 되면은 하산해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표면을 크리스피하게 하는 게 어려운 그런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리를 보면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리사가 아니면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의 어떤 기능, 특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려면은 한 번에 다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카드를. 자, 지금 거는 2003년에 저희가 한 해에 몇 가지씩 이런 새로운 제품 아니면은 새로운 스타일 아니면은 새로운 요리를 내놓는데, 2003년에 가장 히트했던 그런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바닷가재와 컬리플라워입니다. 바닷가재와 컬리플라워인데, 아이 약 1살부터 80세, 90세까지 전 연령층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지금 요리는 토끼와 감자 퓨레입니다. 토끼와 감자 퓨레인데, 제가 이 감자 퓨레 같은 경우는 우유로 감자를 삶습니다. 삶을 때. 그리고 우유로 맛을 내고 우유로 농도를 냅니다. 보통 요리를 할 때는 크림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물로 하는데, 우유로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담백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 또한 모든 전 연령층이 아마 이유식을 해도 될 정도로 됩니다.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음식인데, 우리가 부가가치라는 말을 가끔씩 씁니다. 부가가치라는 말을. 만약에 감자 하나가 약 500원 정도, 400원 정도, 또 좋은 거는 한 1,000원 정도 할 겁니다. 이 감자를 잘 이용하면은 약 5만 원도 될 수 있고 1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와 다를 정도로 그 정도 테크닉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처음 이 요리를 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프라이즈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살구를 캐러멜리즈한 겁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계란 노른자 같기도 하죠. 디저트의 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거는 살구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리 사진인데, 이거는 디저트 중에 크렘 브릴레라는 겁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도 아니면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도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마치 베스트셀러 책처럼 오랫동안 팔리는 그런 책처럼, 이
디저트는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남을 그런 디저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저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요리를 보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는 파리에서 만난 세 곳의 레스토랑과 세 명의 셰프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파리를 갔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문제라는 거는 지식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 테크닉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져서 굳이 뭐 가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80년대, 90년대는 아마도 요리도 좀 척박했던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렉스큐즈라는 레스토랑이고 셰프 아쉬였습니다. 아쉬라는 이 셰프는 제가 제 가슴 속에 담아져 있는 그런 셰프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레스토랑에 처음 일을 하러 갔을 때 약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저를 더 좋은 레스토랑에 소개할 테니 그쪽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깝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곳에서 일하면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당신한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물론 제가 거기에서 더 오랫동안 일을 하고 약 1년 뒤에 이렇게 다른 레스토랑에 갔지만은 제가 저 사람의 그 마음을 현재 담아서 저희 음식의 컬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레스토랑은 장마크 고로시가 있는 카페드 엉주라입니다. 이 사람은 저한테 손끝의 맛을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에펠탑에 있는 줄베른이라는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였는데 어느 날인가 호련히 정말 저처럼 조그만 레스토랑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 손님들과 교류하면서 지금 저 광경이 손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주방과 홀이 오픈이 돼 있어 갖고 손님을 보면서 음식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세 번째 본 레스토랑은 자망이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제가 솔직히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에는 셰프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스토랑은 한때 손님을 49명 정도 받을 때 스텝이 28명이었습니다. 28명이었는데 아침 7시에 출근을 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11시 반까지 일을 합니다. 아침에 재료가 사입이 되면은 저녁에 퇴근을 할 때 냉장고에 재료가 없습니다. 셰프가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만약에 숫자를 세더라도 둘, 넷, 여섯, 여덟, 열이라는 거를 거기는 하질 못하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반드시 카운트하게 합니다. 과정을 아무리 저기 한 거라도 과정을 생략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에 서비스가 끝나면은 청소를 천장까지 합니다. 저녁에 또 합니다. 손님이 음식을 드시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는데 90년대 중반에 테이블 위에 카메라가 있어갖고 주방 안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손님이 음식 드시는 걸 보면서 쿠킹 타이밍을 조절합니다. 정말로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 직원이 그러더군요. 저희 레스토랑이 이태원의 자망이라고, 이 레스토랑이라고. 제가 이 레스토랑에서 음식이나 아니면은 그 스타일을 배운 건 아닌데 정신 있죠. 이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계획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요리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지만은 사실 저는 변해 있지만은 레스토랑은 아니면은 주변의 환경은 변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요리사가 하는 레스토랑을 한번 직접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90년대 말 라미띠에입니다. 라미띠에는 처음에 한 달 성적표를 보면은 총 온 고객의 팀이 5팀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돈을 낸 팀은 3팀, 그 다음에 한 달 총 수익은 100만 원. 스텝은 저를 포함해서 넷. 매일 닦아서 이제 닦을 데도 없고, 그 다음에 정말로 주위 사람들 보기가 민망한 거 있죠. 옆집에서 쳐다보면은 이제 눈을 돌릴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망, 그때의 일을 그대로 한 겁니다. 손님이 없는데 계속 똑같이 손님이 온 것처럼 음식을 만들고 버리고, 그 다음에 청소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할 정도로 아침, 저녁, 점심, 아침, 점심, 저녁 다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약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상상을 못하는 일이 이제 생깁니다. 한 달 동안에 온 3팀의 손님이 거의 한 팀이 3팀한테 소개를 하고 그 3팀이 또 다른 3팀한테 소개를 하고 해서 거의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3개월 지나고 이제 12월 달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전화기 코드를 뽑아놨습니다. 일을 못해서. 그리고 12월 예약 자체가 11월 1일 날 아침 10시에 예약을 받습니다라고 공지해서 거의 몇 분 안에 다 끝났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제가 생각할 때 파리에서 받은 어떤 그 자망의 정신과 카페 드 엉주에서 받은 손맛, 그 다음에 렉스큐지에서 받은 열정 같은 거, 이런 게 응집이 돼서 라미띠에는 정말 탄탄대로를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꿈은 또 하나를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손님의 커버수를 계속 줄이면서 레스토랑의 질을, 수준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약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2년에 한 번씩 테이블을 하나씩 뺍니다. 손님이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걸려서 지금의 이제 원테이블 레스토랑이 된 겁니다. 이 원테이블 레스토랑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많은 질문 중에서 제일 좀 속세적인 질문 중에 하나일 텐데 왜 그거를 하느냐, 아니면 수익이 나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희 현재 레스토랑입니다. 근데 저희가 수익을 보고 이 레스토랑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많은 다양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누군가를 해줄 때도 됐다고 생각해서 이 레스토랑은 현재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음을 조금만 각도를 바꾸고 오픈하게 되면은 솔직히 수익은 수천만 원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오는 손님들한테 아까 셰프 아쉬가 저한테 준 것처럼 저는 그 부분을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마크한테 기술을 배운 것처럼 이 스튜디오 레스토랑에서는 매일매일 누군가를 위해서 가르치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도 이 레스토랑에 가면은 후드를 이렇게 보면은 아마 중식당은 후드를 고철 가져가는 사람도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기름때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후드를 이렇게 하면은 뽀득뽀득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은 더 깨끗해집니다. 기존의 것보다 더 깨끗해진다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을 테지만은
매일 하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게 제가 경험한 모든 기초와 원칙이 현재도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적용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여기 오기 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저한테 CEO냐고 묻습니다. 저는 사실 CEO가 아니라 요리사입니다. 셰프라는 그런 호칭을 많이도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아직 요리사입니다. 더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요리사로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공간을 가지고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저는 무슨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트렌드 세터도 아닌데 단순히 제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트렌드 세터라고 아니면은 트렌드가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공간처럼 아뜰리에는 작업실입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마치 같은 작업의 의미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넣어서 그 꿈을 키워보시면은 여러분도 바로 트렌드 세터고 여러분도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